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다 아는데,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 그것도 맨 앞에 섰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만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재명의 구석은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지금 덕을 베푸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날 것이고, 지금 이것은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결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시작합시다. 자, 온 국민이 다 아는 거를 민주당은 개딸,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빼지다라는 국회의원 168명, 이 사람들만 몰라. 168명이라고 하면은 억울해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0여 명, 거기 한 100여 명만 몰라.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라 그런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이재명을 바라보고 해서 되겠어? 이재명이 지금 죄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까지 보고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아니야. 이런 추악한 이런 범죄 사실을 갖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범죄 의혹이 있는 걸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되는 당대표가 여기에 휩쓸리는 것만도 창피지로 와서 사퇴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야 될 일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후에 그 후폭풍이 지금 민주당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럴 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친명계는 가결파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비열한 배신행위다,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했다, 이런 온갖 독설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이게 독설을 퍼부을 문제입니까? 비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손바닥 뒤집시 뒤집은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 그 책임이 있지, 너가 그따구로 해가지고 정치인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뽐뿌질을 하고 앉았어.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고, 이 뽐뿌질을 해제키니까 그 내용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가고 있고,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 이탈표 색출을 진행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비밀투표에 이탈표를 색출하겠대. 이런 나쁜 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이 국회의원 싹 쓸어버려야 돼. 저가 왜서 그렇게 그런 표를 받았는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오히려 여기에 이탈표로 색출을 한다 그래. 이 사람들 이거 국회에 저거 한번 CCTV 어디 됐는가, 몰래카메라 어디 됐는가, 그거 한번 조사해봐야 돼.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민주당은 지금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친명과 비명의 의원들 사이에도 날선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따오 짓 하지 말고 민생이나 좀 살펴라. 비명계 원내 지도부 총사퇴에도 격앙이 된 친명계 의원들은 성토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겨냥해가지고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인간으로 해서 안 될 일을 했다는 그런 비장한 짓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나 하면 그만이지. 지보다 못한 인격자가 어디 있다고 그 남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지 인격이 어디 뭐 하나님보다가 더 세나? 이재명보다는 더 낫다 그러겠지. 이재명 앞에 가지고 구글이니까. 손수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친일파의 암적 존재에 비유하고 있다. 이거는 저게 친일은 무슨 또 친일이 나와. 민주당이 친일하는 그 친일이에요. 그때 윗대 조상들이라든가 친일하고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날 당 최고위는 전날 밤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따오를 공식 입장을 낼 게 그렇게도 없어서 이걸 공식 입장을 냈나? 친명계에서는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친명계 일석인 당 지도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메이 놓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자율적인 투표를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해당 행위 아니라는 비판들. 맞아, 이거 어떻게 저가 이거 자율투표를 이렇게 침범할 수 있어. 그리고 논산의 국회의원이죠. 김정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지난 6월달에 당대표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국회에서 대표 연설 때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해놓고 의총에서도 결의했다고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원욱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던 현재 최고위원들이 책임지고 대표직하고 최고위원직 다 물러나라 이 얘기예요. 그 말 당연하지. 또 물러나라 소리 듣기 이전에 물러나는 게 맞고, 민주당은 이 격한 내분 속에 이제 26일 후임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번에는 친명계를 내세울 것 같은데 차기 원내대표는 친명계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로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이재명이 이제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조용히 좀 쉬어. 이재명에 대한 일가구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오히려 메시지를 더 큰 걸 자꾸 내고 있어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당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천추만대로 이재명이 대표시키라. 30년 무기징역 받아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정성호, 그게 맞냐? 참시, 지금도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국회의원 좀 하는 게 저 따우 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당 최고위원들과 친명계 의원들은 단식 23일차인 이재명을 찾아가 단식 중단을 권유했는데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저희의 뜻을 알았다는 뜻 정도로 응답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약하다 이런 뜻을 얘기했는데, 약하기는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거야.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위기에 놓인 이재명이가 표결에 앞서가지고 부결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전략이었다고 비판을 했어요. 정국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부결이 아닌 가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나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 동정이 진짜 더 컸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정말 저렇게 단식으로 저렇게 사경을 해면은 저 사람이 나를 교도소로 보내달라 그러는 저 애처로움 때문에 오히려 부결은 가볍게 통과를 했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동정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정국교 의원의 이런 호소력이 더 먹혔을지 모르는데 더 강하게 나왔던 그 자체가 전략 미스였다. 그래서 정국교 의원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했던 본인의 약속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면은 유구원이요 하고 침묵만 지켰다 그래도 그래도 덜 했을 텐데 뒤에서 계속 뻔뿌질 메시지 내는 바람에 떨어져진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지지 그룹으로 사무총장 하던 사람들이 향해가지고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한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어디다 쓰겠다는 거야. 색출해가지고 뭐 어쩔 건데. 색출해가지고 이 아주 악랄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아니 이 범죄자 하나 옹호하려고 멀쩡한 사람 정치적 생명 끊겠대. 이런 주제넘은 협박은 반발할 사기에 충분했다. 이게 전략 미스였다.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재명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잖아. 응? 26일로. 그게 자업자득이지. 이재명 주변에는 지혜로운 참모는 보이지 않고 광팬들 그냥 좋아하는 지지자들로만 모여있다고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말대로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 되면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 받아가지고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이재명은 진짜 차기 대통령 꽂자 나왔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좋은 편을 놓치고 안 가려고 지금 이 발버둥기를 쳤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기각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검찰은 그동안 1년, 2년 아주 길게 수사했던 이 검찰은 명분을 크게 잃고 검찰 간판을, 현판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좋은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 좋은 찬스, 이 빅 찬스를 왜 안 나갈라 그래? 뿌리는 게 있으니까 구속될 것 같으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쯤은 장부가 크게 배팅해야지. 이어서 검찰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사직생 계기가 지금 이재명 와 있는데도 이 사직생의 계기, 이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가 많이 캥기는 게 아닌가, 찌리는 게 아닌가, 구속될 걸 잘 본인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예견하고 구속을 예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단 말이야. 그 단식을 구실로 해가지고 구속을 피해보려 하는 게 이게 패착이에요. 그래놓고 단식을 하려고 하면 옳게 하다가 한 사날 하다가 혼수 상태가 되면은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 죽게 냅두겠어요. 그랬으면은 정말로 죽을 고비를 한번 혼절 상태가 한번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번에 부결 받았어요. 부결 받았는데 단식을 한다 그래놓고는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거라든가 뭐 입에 톡 털어익었다는 거나 이런 얘기를 악의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카메라에 잡힌 기사에 쌓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이런 걸 오히려 말이야 악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진영 자체가 진짜 잘못된 진영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거기에 추종자, 맹종자들 몇 사람들만 갖고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전라도 목포 박지원이가 이재명이에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자업자득한 실수가 있다고. 왜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요런데 이 작은 실수가 큰 실수로 만들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목포의 박지원이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지난 20일 체포 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구속되더라도 오는 12월에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뭐 신문들이 또 떠들고 있어요. 이재명 좋아하는 그런 파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가 솔깃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또 이거 민주당 문 닫을 일이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은 다음 회기가 열리면은 석방 요구안을 추진해서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은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국회의사과는 회기 전에는 지난 회기 중 기간도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따라서 이재명이가 이번 회기 중에 구속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 중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계속 열려야 되겠지. 지금 우리나라 국회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12월 9일까지는 9일까지 하면은 자동 해산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이 12월 9일이 지난 이후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12월에 임시국회를 연다 이 말이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석방이 가능한 그 의결 종족수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거든.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을 꺼내다고 하는 석방 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국회법에 따르면은 석방 요구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래요. 4분의 1이면은 300명의 4분의 1이야. 300명의 4분의 1이 발의를 할 수 있고,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거는 나온 사람들의 출석에서 그 나온 사람들 출석위원회 과반수면은 통과가 돼서 이재명을 꺼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친명계 지도부가 이 당원의 뜻이라며 이재명 구속 시 석방 요구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가능성 하나의 경우의 수로 올릴 수는 있지만은 과연 이것을 실지 행동할 수 있겠는가? 헌법은 국회 행위 중에만 해당 국회의원이 석방되도록 하고 있지만 방탄국회, 방탄국회라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끝나고 나면은 또 올리고 끝나고 나면 또 올리고 해가지고 계속 방탄국회를 열게 되면은 이재명이는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로도 줄곧 비회기의 영장을 치라 하는 거는 이재명이가 요런 거 아주 요런 사설은 능해요. 이미 이 정도는 이재명이가 헌법 제44조는 간파를 하고 지금 비회기를 주장했는 거예요. 비회기가 된다 그래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168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회기에 쳐라 이랬던 거예요. 요거 써먹으려고. 만약에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나를 꺼내라 이 얘기거든. 참 이재명이가 이런 사설에는 이런 비전략적인 거는 능해.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과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계산에 이 밑밥이 깔려 있었는데, 이제 8월은 그때 지나갔고 이제 12월 9일이 되면은 본 정기국회가 완전히 해산이 되니까 12월 되면은 12월 이전에 이재명이 구속이 되거들랑 나를 이래 해서 꺼내라 이 얘기거든. 그래서 정기국회는 최장 100일이라서 이 회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경우에 석방 요구안을 가결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반면 임시국회의 경우 회기 끊기 등으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석방 요구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이런 헌법 제44조에 바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석방 요구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의 얘기고 그때 가면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또 요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안을 뒤집고 헌법 제44조에 기인해서 석방 요구안을 올릴 것도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아주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구속돼 있는 이재명의 이 석방 요구안을 들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재명이 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싸그리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민주당 자체가 해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제 관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던 것처럼 석방 요구안 자체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왜서 어려우는가 하면은 민주당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교도소에 있는 것까지 헌법 44조 들먹거려가지고 꺼내는 그런 민주당이 돼가지고는 거기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지금 국민들이 색출해서
국회의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운동 안 하겠어요? 그래 되면은 민주당은 정말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 요구한 가결 자체가 통과되기 어렵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꿈 깨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봐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전국이야. 이재명의 구속은 자업자득이니까 그냥 실질심사 받아보고 빠져나오면은 빠져나오는 거고 기각되면 빠져나오는 게고 아니면은 두속 쭉 내밀어. 한 번이라도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정치인답고 당대표답고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야 무슨 싹수가 있지. 언론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